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아이들 삼시세끼 집안에서 밥 먹이기 힘드시죠? 요즘 백신이 개발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 사실 백신이 개발되기보다 우리 몸의 백신, 우리 몸의 면역을 더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 면역을 올려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공격을 받는 거,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많은데 아이들 놀고 오면 저기 손바닥에 보면 세균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배양한 거래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손 씻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습관이 많이 잘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라든지 내가 먹는 거에서부터 공격을 받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을 지킬 것이냐. 사실 면역이라는 거는 역병으로부터 면제를 한다.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국가로 봤을 땐 군대를 나라를 지켜주는 군대가 있다면 사실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있겠죠. 뭐 NK 세포라든지 대식 세포, 뭐 T 세포, B 세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면역 시스템이 발동한다. 그러면 사실 콧물이 난다, 아니면 재채기가 난다, 아니면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식으로 면역 시스템이 발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런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보통 엄마들은 빨리 멈춰야 되니까 약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약이 들어오기 전에 내 몸에서 뭔가 세포가 들어왔어. 바이러스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군대 제일 대표적인 거 뭘 아시죠? 보통 백혈구라는 걸 많이 아시잖아요. 백혈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 출발을 하면 확장이 되겠죠. 혈관이 딱 확장이 되면서 우리 몸의 첫 번째 면역 시스템 열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혈구들이 몸에 이제 침투해 있는 그런 세포 나쁜 균들을 가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약이 이미 들어와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약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는 나의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꾸 떨어뜨리게 약하게 해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거는 보시는 거는 EBS에서 다큐프라임이라고 감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건데 콧물이 나요? 재채기 나요? 3일 전부터 열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뭐 콧물을 없애는 거, 기침을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을 약에다가 그리고 약이 많으니까 소화제까지 이렇게 해서 한 8개, 7개 이렇게 처방을 받은 건데 사실상 이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독일이나 다른 외국에 나가서 봤더니 그냥 잠 잘 자고 그리고 비타민C 먹고 물 잘 마시고 쉬세요 이런 답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먹일 게 아니라 우리 잘 먹이면 그러니까 많이 먹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였을 때 우리 몸의 면역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을 올려서 우리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기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지나면 아마 자신이 생길 거라고 확신이 합니다. 자, 대사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잘 먹고 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건강하게 키운다라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싸면 건강한 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매화를 꽃피우기까지라고 얘기한 거는 엉아가 오늘 이 시간 이제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계속 대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에서 왜 왕이 된 남자, 광해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이병헌이 왜 매화틀에다가 이제 엉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임금님의 엉아를 이제 매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부터 이제 엉아를 매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화가 꽃 피우기까지. 자, 오늘 아이들이랑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제 뭐 드셨나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신기하죠. 많이 먹어 하는데 많이 먹었는데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달라붙지 않잖아요. 신기하죠? 먹었는데 뭔가 살이 찌워지고 키도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입이 보이죠? 입에서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식도를 지나서 이제 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위로 도착하게 되는데 오늘 이것만 좀 아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소화효소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는데 많이 잊어먹었죠. 근데 그런 건 다 몰라도 되고요. 위에서는 일단 탄수화물, 입에서는 탄수화물 많이 기억나시죠? 아밀라제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꼭꼭꼭 씹어가지고 탄수화물을 이제 어느 정도 분해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위로 가는데 위에서는 어떤 물질이 되냐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소장이죠. 이제 소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이제 분해가 되는 완벽하게 이제 분해가 되는 곳이에요. 오늘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신기하죠? 뭔가 음식물이 이렇게 쑤셔서 주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쓱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동 이렇게 수축 이완 이렇게 하는 거 연동 운동이라 그러는데 연동 운동으로 이 음식물들을 쑥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에너지로 하게 되냐면 칼슘, 마그네슘 그런 에너지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장기들이 근육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눈 밑이 떨려 드드드 떨리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마그네슘이라고 그러죠. 마그네슘은 뭔가 이완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그 축구팀, 축구 대표팀이나 이런 축구 선수들이라든지 운동 선수들은 마그네슘을 되게 많이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근육 경련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몸에서는 이렇게 음식물들이 위, 소장 계속 쭉 내려가기까지 이런 연동 운동을 수축 이완을 하는데 칼슘이나 마그네슘 대표적인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유산균 하나는 다 챙겨 먹잖아요. 옛날에 랄랄랄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캡슐에 넣었다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엄마들 되게 똑똑해서 프리바이오틱스 들어있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선택을 한 게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 2010년도에 아이를 처음 낳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팅이 됐다, 장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장용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소장까지 정말 딜리버리가 잘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유산균을 먹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2010년도만 하더라도 뉴트리라이트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요즘에는 지나갔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은 아미 뉴트리라이트에서 이미 10년 전에 들어간 2세대 유산균이었고요. 지금은 3세대 유산균, 장 부착력이 좋아가지고 나쁜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건데 그게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변에 보시면 아토피로 되게 고생한다 아니면 뭐 면역이 되게 떨어진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T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70%의 면역 세포들이 장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곱창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장 안에서 영양소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영양소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필요한 물질이야. 그러면은 싹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그 밑에 보이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온 몸으로 딜리버리 운반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장이 나쁜 것들 초록색은 우리가 그냥 매화로 나와야 되는 건데 초록색 이런 나쁜 균들이나 아니면 중금속 나쁜 것들이 흡수를 같이를 한다는 거예요. 소장에서 흡수해야 되는 거는 영양소인데 영양소고 나쁜 건 어디? 대장으로 가서 매화로 나와야 되는 건데 저렇게 나쁜 것들을 같이 흡수를 해서 밑에 혈관을 타고 이제 들어와서 온 몸으로 퍼지면서 약한 곳에 나오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인 거죠. 보통 엄마들이 아토피 피부염 하면 뭐 이렇게 피부나 아니면 피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비염이 너무 심해요. 아니면 중염이 심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염증화가 많이 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나쁜 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성을 높여주는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장의 역할을 높여주려면 비타민 B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산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모든 비타민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대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제 저녁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도 천연이잖아요. 예, 천연이었는데 분명히 천연이었는데 이제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섞이거나 이러면서 냄새가 되게 이상해지죠. 생각만 해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저 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창 생각하시면 돼요. 곱창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곱창 안에 어제 먹은, 그저께 먹은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으면 매화가 안 나오는 아이들. 2, 3일에 한 번씩 해요. 이런 아이들. 저 그 곱창처럼 생긴 우리 제 대장 안에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다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으로 가서는 영양소들을 소장에서는 흡수한 다음에 대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해서 이제 매화가 나오게 되는 건데 참 신기하죠. 그러면은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를 했고 그리고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를 했고 소장에서는 다시 한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제 다 분해를 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 소장에서 중요한 게 지방이에요. 오늘 아이들이 보통 집에 있으면 제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고기잖아요. 우리 아이는 고기가 없으면 못 먹어. 고기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약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는 어떤 맛으로 먹죠? 살코기만 먹는다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보통 기름 맛으로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게 고기를 많이 먹을 때의 제일 문제점인 건데 소장에서 이렇게 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고기가 분해가 돼가지고 지방이 있으니까 나오게 되는데 소장에 이제 뭔가 지방이 나타났다 이제 그러면 간 옆에 있는 쓸개즙에서 담낭이라고 하죠. 쓸개즙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담낭즙을 분사를 하게 됩니다. 분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원래 담낭즙은 소장에서 그 지방을 분해를 하고 원래는 간으로 그냥 되돌아가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소장에서 줄줄줄줄 쫓아가다가 대장까지 멋 모르고 이제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가서는 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 고기 많이 먹는 분들, 대장에 용종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담낭즙이 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있는 대장인데 대장벽을 막 긋는 거예요. 소장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염증이 더 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에 아이들도 대장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은 왜 많아지냐면 사실 소장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소장에서 담즙산이 이렇게 해결을 한 다음에 간으로 가야 되는데 간에 담즙산을 만드는 게 또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을 갖다 써야 되는 건데 그게 다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해결을 못하니까 간도 나빠지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니까 혈관도 나빠지고 계속 악순환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인데 소아 당뇨 아이들도 많거든요. 당뇨가 혈액이 굉장히 더러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 혈액이 깨끗하게 해주려면 오메가3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매화가 피우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거쳐서 나오는 것을 보셨는데요. 사실 소장이 6m나 되는 긴 장기라고 해요. 근데 6m나 되는 긴 장기 동안에 뭔가 도와주는 아이들, 빨리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아이들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 안에 계속 박혀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일에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 도저히 뭐 과자를 전혀 안 먹고 살겠다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만일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뷔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만나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한다. 그러면서 과자나 피자나 이런 거를 먹는다 하면 어떤 거를 먹어야 될까요? 네, 배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필요하게 되는데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탄수화물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딱 싸서 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라든지 아니면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그런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 내 몸에 정착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서플리먼트를 비타민을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오메가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얘기했던 영양소들이 온 몸 곳곳까지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려면 전달이 되려면 오메가3 같이 뭔가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만일에 혈액이 막혀 있다면 어떤 역할이 올까요? 혈액이 막혀 있다면 우리 집 안에 뭔가 보일러 시스템이 고장 난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막 흘려서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온 방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딘가 막혔어. 그러면 어디는 막 차갑고 어디는 막 뜨겁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폭발할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기 위해서 오메가3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포막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오메가3예요. DH 지방산이기 때문에 세포의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영양소를 들여 마시고 그리고 나쁜 거 내보내고 굉장히 깨끗한 세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이 오메가3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이 60조개 이상 그리고 큰 사람들은 100조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세포의 모든 재료 그리고 엄마들은 되게 주목하시는 게 성장 호르몬의 재료 그리고 성장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들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지만 고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기 먹이면 아미노산을 많이 먹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만큼의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는 건데 단백질에도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얼마만큼 흡수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에는 약간 한 번에 먹을 때 한 번 10g 정도 한 스쿱에 한 10g 정도의 아미노산을 섭취를 할 수 있는데 그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여서 그런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20가지를 그냥 먹는 대로 다 흡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우 한근 이렇게 먹이는 것보다 아침 저녁 프로틴 한 숟가락씩 먹여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것도 아미노산 그리고 성장의 재료가 되는 것도 아미노산. 성장을 하려는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집을 지을 때 인부들이 많이 나온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부들은 많이 나왔는데 성장의 재료가 되는 시멘트나 칼슘, 철근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안 크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성장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잘 싸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훑어보면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B군 쭉 많죠. 비타민 C. 우리가 비타민 하면 비타민 C만 생각하는데 이런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A는 그런 모든 점막, 축축한 곳을 다 점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든 점막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게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군들은 그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굉장히 잘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시켜주는 것도 비타민 B군이고요. 그리고 장 역할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비타민 B군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냥 비타민이죠. 항산화 비타민 중에 하나인 비타민 C는 이것이 부족하면 조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결합 조직의 제일 대표적인 비타민 C. 비타민 C랑 단백질이 결합이 됐을 때 콜라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장기에 필수인 거고요.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경우에 칼슘, 마그네슘, 구리, 망간, 아연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칼슘 같은 경우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수축을 해주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주는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완을 해주는 데 필요한 게 마그네슘
그리고 철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아침에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하면 혈액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혈액이 머리까지 제대로 안 가니까 두통이 오고 어지러운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오메가3 함께 넣어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으로 얼마든지 나는 밥은 잘 먹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같은 채소를 먹었을 때 영양소가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그냥 빨리 기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요즘에는 수경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맛이 없다라는 것 그 자체도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보시면, 옛날에는 비타민 A 하나를 섭취하기 위해서 토마토를 하나 반만 먹으면 어느 정도 400 IU 정도를 섭취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30년 사이 2분의 1로 줄어서 220 IU 정도밖에 섭취를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시금치 하나 더 먹어라, 가지 하나 더 먹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많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도를 섭취를 하려면 정말 배가 터지게, 아니면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지갑이 정말 홀쭉해지게 차려줘야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라이트 서플리먼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뉴트리라이트를 우리 아이 이제 낳고서부터 이제 쭉 10년 이상 먹여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서 그 영양소를 최대한 살려서, 그리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정제를 해서 우리 집 식탁까지 배달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아세로라 C라는 비타민 C 제품이 있는데, 이 비타민 C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분, 제일 아래 여자분이 들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초록색 1, 2번 초록색 알들이 있는데, 그게 아세로라 체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아세로라 체리 생각하면 뭔가, 체리 하면 뭔가 달콤하고 새콤하고 빨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번, 2번만 쓰는 이유는 빨갛게 해서 당도가 높은 그런 맛있게 먹는 건 식탁에서 먹는 거고, 그런데 정말 1번, 2번 초록색의 아세로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탁에서 먹는 거는 기본인데, 식탁에서 모질한 그런 영양소들은 1번, 2번 이렇게 아미서 이렇게 맛있게 제대로 만드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무지개 색깔 나는 게 비타민 C가 있죠. 그런데 무지개 색깔 나는 게 L-아스코르빅산인데, 뭔가 그 나머지 막 뾰족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비타민 C 외에 뭔가 우리가 명명할 수 없는 그런 영양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귤 하나를 먹을 때 뭔가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흰 껍데기도 있고 껍질도 있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에 뭉쳐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먹어도 뭔가 흡수율이 좋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런 게 아세로라 C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우리 집안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식탁에서 차려주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나쁜 거 안 먹이는 게 정말 제 1번인 것 같아요. 나쁜 거 안 먹이는 거. 나쁜 거 먹이면서 나쁜 거 빼주려고 뭐 더 많이 먹이고 이제 이런 것보다 나쁜 거 안 먹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식탁에서 면역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영양소를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아메이 퀸을 이용해서 그 채소 과일 그대로를 익혀가지고 저는 먹게 하거든요. 먹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아까 세포의 정말 기본적인 영양소, 프로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이섬유랑 같이 넣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찐 엄마라면, 정말 진짜 엄마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엄마로서 하다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정말 어떻게 먹여야 되나 막 이런 거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나쁜 거 조금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거 먹을까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이제 그 삼시세끼 먹는 거는 기본이지만 여기서 모자라는 게 있으면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비타민이라든지 프로틴, 오메가3, 식이섬유, 뭐 유산균 그런 모든 영양소들을 다 골고루 채워주시면 면역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 파운데이션 트리오라고 해서 종합 비타민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오메가3에 대해서 프로모션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시간 끝나고 이어지는 그런 영상 보시고 7월에 이어지는 프로모션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이 어디에 살든 또는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건강의 기본을 위해 기초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기초 영양은 다량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초 영양을 집에 비유해 본다면 단백질은 집의 기본 구조물인 벽돌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근육을 구성하고 체내 조직의 성장, 유지 및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벽돌 사이에 작용하는 점착제와 같습니다. 인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수백 가지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집안의 전력과 배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필수 영양소와 기능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뉴트릴라이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파운데이션 트리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식단에서 단백질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뉴트릴라이트는 순식물성 파이토프로틴을 제공합니다. 어떤 음식에든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양질의 단백질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20가지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가장 좋은 원료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그러나 일상 식사에서 충분한 생선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당신의 체내 오메가3 균형을 맞추기 위해 뉴트릴라이트 세먼 오메가3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약 400g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트릴라이트 더블X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을 폭넓게 제공하며 20여 가지 식물 농축물에서 얻어지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부원료로 함께 제공합니다. 바쁜 생활로 일상 식단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 현대인에게 건강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뉴트릴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